지난 주말 있었던 토트넘과 번리의 맞대결. 토트넘은 선제골을 내주고도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번리는 강등 확정을,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결과는 4연패를 끊어낸 역전승이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쉬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 내내 클루셉이랑 비수마를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메디슨까지도요. 이대로라면 극적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다고 해도 별다른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토트넘의 4위 탈환 가능성,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최악의 경우에 챔피언스리그는 고사하고 유로파리그도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스톤 빌라. 빌라는 현재 20승 7무 9패, 승점 67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골드실은 플러스 20점, 남은 두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는다면 자력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합니다. 빌라의 잔여 일정을 보시면 먼저 한국 시간 14일 새벽 4시 리버풀과의 늦은 3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20일 자정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남아있죠. 리버풀은 홈경기, 팰리스는 원정 경기입니다. 빌라는 최근 공식전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상대 전적이 6승 3무 15패, 최근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리버풀, 그리고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로 패배를 잊은 팰리스를 만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현재 19승 6무 11패, 승점 63점으로 빌라의 승점 4점 뒤진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득실 마진은 플러스 12점으로 빌라의 8점이 뒤쳐져 있죠. 이 때문에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해도 빌라가 2무승부 이상 승점 2점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빌라를 넘을 수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최종 순위 결정 방식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맞대결 원정 다득점, 중립구장 맞대결,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토트넘이 전승을 해서 순위가 같아진다고 해도 다음 방식인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토트넘의 챔스 진출은 좌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보다 순위표 아래에 있는 팀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에 이어서 뉴캐슬이 승점 57점으로 6위, 뒤이어서 첼시가 같은 승점으로 7위를 달리고 있는데 각각 플러스 22점, 플러스 12점의 득실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캐슬과 첼시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고 토트넘이 전패를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토트넘은 7위까지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7위라는 순위는 현재 상황에서 유로파리그도 출전할 수가 없는 순위입니다. 한국 시간 25일 예정되어 있는 맨유와 맨시티의 FA컵 결승 결과에 따라서 6위까지도 유로파리그에 발을 담궈볼 수 있지만 7위는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와, 맨유가 이기면 토트넘보다 더 나은 성적이 되는 거죠. 참나. 토트넘의 잔여 일정은 한국 시간 15일 새벽 맨시티와 그리고 20일 자정 셰필드와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16일 새벽 맨유, 20일 자정 브렌트포드를 만나고 첼시는 16일 새벽 브라이튼, 20일 자정 본머스를 만납니다. 시즌 막판 뉴캐슬과 첼시의 기세가 매우 무섭고 특히나 첼시는 현재 3연승 중이죠. 자,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상황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번리전 토트넘의 경기력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3명의 선수 이브 비수마, 데안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의 경기력이 너무 아쉬웠다는 거죠. 메디슨의 경우에는 부상 이전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기대라도 하게 되는데 클루셉스키랑 비수마는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진짜 거의 썩었습니다. 번리는 사실 곤조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하는 팀이죠. 강팀을 상대로, 그것도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콤파니 감독은 공격 앞으로를 외쳤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 축구에 한이 서린 듯한 토트넘과 비슷한 색채의 닭공축구였죠. 자연스레 뒷공간을 많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정확한 패스 한 방이면 최고의 라인 브레이커 손흥민이 골 폭격을 할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방에서 뿌려주는 비수마의 패스는 처참하고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출전하는 사르에 비해서 수비적인 역할을 더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비수마의 자리에 상대의 후방,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정확한 패싱 능력을 장착한 선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경기 내내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한 명, 데얀 클루스키. 이날 경기 클루셉스키는 평소랑 달리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대신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배치가 됐죠.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계속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왼쪽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크로스라도 제때에 맞춰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셉스키가 올리는 크로스는 절망 그 자체였고 특히 17번의 패스 시도 중 11번만을 성공시켰던 패스 성공률은 경기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극악의 난이도를 선사했습니다. 결국 클루셉스키는 75분 스칼렛과 교체됐는데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스칼렛이 중앙으로 배치가 되면서 토트넘의 왼쪽 공격이 살아나게 됐죠. 사실 저 두 선수뿐만이 아니죠. 후반 78분에는 소름 돋는 엄청난 장면도 있었는데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반대쪽에서 침투하던 존슨에게 낮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꼭 발이 아니더라도 몸 어딘가에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크로스였죠. 골키퍼와 수비 모두를 끌어들인 뒤에 무주공산 존슨에게 연결한 패스였습니다. 핀골대였죠. 그런데 이걸 걷어냈습니다. SE 값은 무려 1.12, 10번의 기회가 오면 11번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풋볼러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에 따르면 엔지 감독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예고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무엇보다 미드필더, 토트넘은 중앙 자원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비수마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비수마는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4,600만 유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줄 알았는데 중앙 미드필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수마보다 한 수 위의 선수를 찾는다면 프랭키 데용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데용은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게 확실시되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스날까지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스날은 이미 외대구르, 라이스, 파티라는 최강 미드필더진이 완성되어 있는데도 데용을 영입하려 하다니 정말 부럽지 않나요? 맨유는 레알 마드리드산 카세미로 바람 같은 선수도 데려오잖아요. 아니면 신의 선수를 발굴해서 1억 파운드의 가치를 내는 선수를 모색해야겠죠. 그와 유사한 미드필더가 바로 캉테였습니다. 2015년에 800만 유로로 데려왔는데 미친 활약으로 레스터시티 우승의 주역이 되더니 첼시가 바이아웃 3,200만 파운드를 모두 지불하고 데려가서 곧바로 콘테가 맡은 첼시도 우승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부분이지만 알리 같은 선수처럼 이적료 자체가 매우 적었던 선수가 토트넘에서 날개 달더니 정말 날아다녀버리고 1억 파운드의 가치가 돼버리기도 했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신인들 반더벤, 우도기, 사르가 신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반더벤은 올해 토트넘 선수로 뽑혔고 우도기는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에도 뽑혔죠. 사르도 엔지 감독은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패스 능력 좋고 체력 좋다면 무조건 출전시키려는 의지도 좀 필요할 것입니다. 베리발이 그런 토트넘의 색깔을 내줄지도 모르죠. 실제로 현재 팬들은 베리발을 최소 대용 아니면 최악으로 은돈벨레가 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우선 조금 못한다고 뺄 게 아니라 정말 더 과감하게 출전을 시켜야겠죠. 엔지 감독은 반더벤이 번리전의 승리 주역이 되었을 때 반더벤이 윙백을 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미 2번의 햄스트링을 겪었기 때문에 더 큰일 날 수 있어서 망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는 가더라고요. 베르발도 이제 19살 나이가 돼서 피지컬적으로 리그 템포를 따라가기 힘들 수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꼭 자주 기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1200억 이상의 미드필더들 데려오던가 좀. 클루셉과 존슨은 확실히 탑 클래스 윙어가 되기는 힘들어 보이죠. 이 또한 역시 히샬리송 출전 안 될 거면 그냥 스칼렛 톱으로 놉시다. 정말 딱 5명만 좀 바꿔봐라 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